수리논술 답안 적을 때 어떤 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되는지, 어떤 과정은 또 생략해도 되는지, 도형이나 그래프는 그려도 될지, 계산 과정은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는지, 수리논술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답안 작성 관련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근데 학원 안 다니고 혼자서 준비하는 학생들은 답안 작성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듣기 힘드니까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수리논술 답안 작성하는 기본적인 방법들, 그리고 혼자서 답안 작성 연습하는 방법, 그리고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실질적인 주의사항들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답을 제대로 구하고도 답안 작성 때문에 점수를 잃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도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자신의 답안을 점검한다는 생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장 먼저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답안을 처음 써보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풀이 과정을 지나치게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수리논술은 답만 맞추면 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채점자는 답만 맞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답에 도달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안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산 과정을 빠짐없이 전부 적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학생들 중에서는 계산 과정도 전부 적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답안지에 빽빽하게 단순 계산 과정까지 적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풀이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적분 문제를 풀면서 치원 적분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분식 하나만 쓰고 답을 딱 적으면 채점자는 학생이 어떤 생각을 통해서 그 답을 얻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치환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답이 도출됐는지 이 정도는 답안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 이후에 단순 계산 과정을 길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생각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단순 계산은 간결하게만 적는 것, 이것이 답안을 작성할 때 가장 기본된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풀이 과정을 말로 다 설명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줄글로만 서술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수학은 글보다 수식으로 정확하고 더 간결하게 표현되는 언어입니다. 필요한 내용은 수식으로 정리하고 상황에 따라 증감표, 그래프, 도형을 활용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표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함수의 증가감소를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줄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증감표 하나가 훨씬 더 깔끔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필요한 문제라면 그래프를 함께 그려주는 것도 좋고 도형 문제라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오히려 풀이를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답안을 예쁘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풀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풀이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가독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문제집을 보면서 다양한 풀이를 접하다 보니 가끔 교과과정 밖의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피탈 정리인데요. 로피탈 정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답안을 서술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과과정 밖의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면 채점 과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공부할 때 참고하는 것은 괜찮지만 실제 답안을 작성할 때는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배운 방법으로 풀이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답안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공부하면서 정작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의 답안 작성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 대학마다 답안 작성을 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사용 가능한 필기구나 수정 방법을 미리 안내를 하기도 하고 답안지 양식을 미리 공개하기도 합니다. 또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서 우수 답안이나 작성 예시를 제공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단순히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답안을 작성할 때 가장 좋은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이라면 최소한 답안 작성 규정, 논술 가이드북, 우수 답안, 답안 작성 예시, 답안지 양식 정도는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답안지에 문항별로 답안 칸이 나눠져 있다면 해당 번호의 문제만 그 칸 안에 서술을 해야 합니다.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문항 번호에 있는 답안지에 내가 그 풀이를 이어서 하게 된다면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대학에서 안내한 작성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답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답안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알고는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막상 그렇게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혼자서도 답안 작성 실력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도 대부분 근거를 써야 한다,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정작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서술을 하지 못하고 답만 간단하게 적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답안 작성은 반드시 별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방법은 예시 답안을 그대로 따라 써보는 것입니다. 학생들 중에는 답안 베끼기가 무슨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묻는 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따라서 써보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입니다. 다만 그냥 손으로 옮겨 적기만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썼네? 왜 이 계산 다음에는 바로 결론을 적지 않고 다른 설명이 한 줄 더 들어가 있는 걸까? 왜 여기서는 증감표를 활용했지? 이런 것처럼 답안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따라 써야 합니다. 처음에는 거의 모방 수준이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답안을 여러 번 따라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지 익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 시험처럼 연습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보면 문제집 여백 한쪽에 그냥 무작정 풀이를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연습장에 계산을 하고 답안지에는 정리된 풀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논술 문제를 풀 때는 연습장과 서술 답안지를 따로 두고서 작성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산은 연습장에 하고 답안지에는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서 서술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습을 해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시험장에서 답안을 정리해 나가는 속도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글씨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글씨를 예쁘게 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글씨 예쁘게 좀 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채점자가 읽을 수는 있어야 합니다. 숫자 1과 7이 헷갈리거나 X나 곱하기 표현이 구분되지 않고 그러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수리논술은 사람이 채점하는 시험입니다. 내가 맞게 적었다고 생각을 해도 채점자가 알아볼 수가 없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몇 달 정도만 의식하면서 연습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니 글씨를 예쁘게 쓰기보다는 또박또박 헷갈리지 않게 쓰는 연습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놓치는 연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서술해보는 것입니다. 답안 작성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도형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함수 문제는 그래프나 증감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확률 문제는 사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경우를 나누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모든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단원들만 연습하기보다는 여러 단원의 문제를 풀면서 각각 어떤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지 경험해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답안 작성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는 학생도 시험장에서 의외로 하는 실수들이 있는데요. 답은 맞았는데도 답안 작성 방식 때문에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실수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문제를 못 풀어서 틀리는 게 아니라 답안 작성하는 방식 때문에 감점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실수입니다. 학생들이 미분에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최대값이다 또는 최소값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서술은 답은 맞을 수는 있지만 정확한 서술이 아닙니다. 도함수가 0이 되는 것만으로는 극소값인지 극대값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뒤 부호가 어떤지 정확하게 서술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괜히 문장을 길게 서술하는 것보다는 증감표로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이 더 명확하고 깔끔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도 실수가 줄어들고 채점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수열에서 나올 수 있는 실수인데요. 앞에 몇 개 항을 계산하다 보면은 일반항으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라고 도출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몇 개 항이 맞다고 해서 모든 항이 그 일반항을 따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그냥 추측하는 것과 일반항을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내가 기술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점화식을 이용하거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맞아 보인다 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읽는 방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논술 문제를 보면은 제시문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시문을 꼭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사실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제시문은 단순히 이해를 돕고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도록 제시된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에서 제시문을 활용해서 제시문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더 쉬운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에서 요구한 방법을 이용해서 꼭 풀이를 해나가야 합니다. 문제를 출제한 의도를 따라가는 것도 평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논술 문제는 소문항들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번에서는 어떤 식을 유도했고 2번에서는 그 식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번이 안 풀리면 자꾸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위에서 풀었던 1번 답안을 다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출제자는 이미 앞문제에 힌트를 넣어두었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문제가 잘 안 풀리고 막힌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전에 바로 앞 소문항에서 얻은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그 한 줄 때문에 문제가 잘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답안 작성을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리논술은 답만 맞는다고 해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실력이라도 답안 작성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입니다. 답안을 잘 쓰는 것도 결국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학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답안을 너무 지저분하게 써서 제가 이거는 채점자가 알아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민이 됐던 학생이 있었는데요. 근데 답안을 정리해서 꾸준히 서술해 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서술해 나가는 방식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아주대에 논술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렇다고 글씨체가 예뻐진 건 절대 아니었고요. 글씨를 못 쓴다고 해서 걱정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과 답안을 잘 작성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채점자가 풀이의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답안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작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답안을 쓰는 것이 너무 어렵고 글씨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된다고 미리 겁부터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답안을 잘 쓰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색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하게 연습을 한다면 누구나 지금보다 훨씬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 보신 분들도 오늘부터 하나씩 연습해보시고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